안녕하십니까. 즐거운 개인택시 동부지부 소원관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20대 이사장 후보 공약을 알아보고 분석하여 세세히 알려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금요일 어제 도착하여 촉박하게 분석했습니다. 공약 전체를 다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 오늘은 우선 조합원 제1관심사인 복지에 대해 후보 6분의 대책과 공약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다음 편 영상에서 제가 생각하는 복지의 대책도 발표하겠습니다. 복지와 관련 매우 중요한 정보가 가득하니 처음부터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이어지는 중요 정보를 남보다 더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의 심층 분석에 들어가기 전 선거가 한참 중반에 접어든 상황에 몇 건의 사건이 있어 잠시 짚어보고 복지의 공약과 대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토막 소식입니다. 첫 번째, 모 현직 지부장이 관할 정비공장에 일감을 몰아주고 대가로 상품권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긴 투서와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 전달한 상품권 전체 일련번호 사진, 선관위에 신고한 내용, 경찰에 고소한 고소장이 공개되어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일파만파 확대되고 공개되었는데 선관위에서 어떠한 조치도 나오지 않아 그 배경에 의혹이 점점 집중되고 있습니다. 모든 정부와 본인의 목소리까지 또렷하게 나오는 사건으로 이럴 경우 선관위는 일단 사건에 대한 정보를 조합원에게 공개한 후 조치사항을 발표해야 옳다고 보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조용할까요? 얼렁뚱땅 넘어갈 심사일까요? 두 번째, 모 지부에서 모 조합원이 대의원 등록하는 과정에서 일부 소동이 있었습니다. 지부장과 대의원 4명이 무투표 당선이라고 발표된 것인데 며칠 전 한 분이 등록하고 사퇴하는 과정 내용을 담은 투서가 온라인을 뜨겁게 돌아다녔습니다. 하여 무슨 연유인가 관심을 끈 소동으로 투수자가 사퇴했는데 기탁금이 반환되지 않는다고 억울한 마음을 호소한 소동입니다. 우리 조합 선거법에 등록 후 사퇴한다고 기탁금을 돌려주지 않는답니다. 낙장불입이라네요. 복지의 작금의 상황이 심각하죠. 1. 미지급 이직일호금이 10월 말 기준 2143명 424억, 약 18개월치가 밀려 10월 말 기준 회원수 4604명 인당 약 104만원이 미활당된 사실상 부도상태의 복지입니다. 2. 탈회자 및 미가입자가 10월 말 기준 8,500여 명에 이르고 회원수 감소가 22년도에 1,820명, 23년도에 10월까지 감소가 1,378명으로 최근 몇 달간에 거의 매월 200여 명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연말이면 4만 명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불안감에 더욱 감소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일부는 일단 대책이 나올 때까지 모든 복지의 진행을 중지하자고 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3. 복지회를 탈의한 7, 8개 팀 150여 명 이상 회원이 조합을 상대로 할당 환불금 채권자 청구 소송이 이어지고 있고 복지회는 이길 수 없는 소송의 채무자로 엄청난 조합비를 재판비로 탕진하며 지연이자 12%까지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진행 중입니다. 왜 조합은 이런 바보 같은 소송수를 벌이고 있는 것일까요? 4. 신규 가입자 중 대부분은 복지회 정보를 사전에 입수, 거의 가입하지 않고 있고 잘 모르는 신규자 20, 30% 정도만 가입하여 회원수가 지속해서 급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상황이 이런데도 복지회는 아무것도 모르는 신규자에게 복지회를 가입하면 좋은 점을 들어 가입을 유도하고 있는 점도 큰 문제예요. 5. 근본적인 문제인 외부 수입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1년에 최고 약 25% 가산점을 더해 지급되어 날이 갈수록 할당금이 눈덩이처럼 급증할 수밖에 없는 복지의 구조적 독소 문제로 결국 터질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절망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대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야말로 백약이 무효인 상태에서 이번에 나온 6분이 그야말로 획기적인 대책을 가져오길 기대 반 절망 반의 심정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복지의 문제점은요, 이 말도 안 되는 가산점을 정리하지 않고는 절대 해결이 안 되고, 두 번째, 가산점을 충당할 만한 수익사업, 이 두 가지가 유일한 대책입니다. 대책을 살펴보면 일부 후보는 1. 정관 개정하여 신규자 강제가입, 탈해금지 및 탈해자 재가입 강제하고, 2. 조합비 절감하여 복지비로 전용하겠다 하는 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감한 돈은 조합비 인하할 사항이지 복지회비로 전용한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3. 거의 불가능한 교통회관 지분을 정리, 복지비로 전용 같은 은발의 오줌누기 대책만 들고 와서 그야말로 이제 복지에는 막다른 골목에 들어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회가 자금의 사태가 올 것을 과거에는 몰랐을까요? 이미 20년 전부터 이런 지적을 한 사람들이 많았다 하고, 그때마다 작은 파동이 있었지만 대책 없이 넘어간 것이 오늘은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상태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미 부도 상태, 미지급 이직 1호금이 424억입니다. 현 차순선 이사장이 취임하기 전부터 이 문제가 제1현안으로 대두되어 취임후복지대책 TF가 21년 9월에 구성되어 수견 결론이 나왔고, 제일 큰 과제인 가산점 축소에 대해 고참 조합원들과 회의까지 했지만 가산점 축소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고참 회원들이 반발해 차 이사장은 결국 정관과 반대되는 탈해금지, 탈해조합원 차별적 대우, 신규자 강제가입 같은 강수를 담은 복지의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했지만, 탈해자와 신규자들의 강력한 민원에 서울시가 행정명령으로 강제하여 정관대로 가입과 탈해를 자유로 하고 대신 월 할당금을 6만 7천원으로 고정하는 사실상 모라토리움 복지의 규정을 만들어 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면서 있을 수 없는 이직 1호금, 부도금, 미지급금이 대거 발생하기 시작 23년 10월 말 기준 424억이 쌓였고, 이 미지급금은 실상 전부 발생할 때 회원들의 할당하여 받아야 하는 돈임에도 할당 없이 퇴직자들의 이직 1호금을 지급하여 기본 지급 방법이 뿌리째 흔들렸고, 선순환 구조가 깨지면서 1년 8개월 만에 미지급 이직 1호금이 424억, 약 18개월치가 쌓인 것입니다. 모든 게 때가 있는 것입니다. 댐에 물이 차기 시작하고 넘칠 것이 예상되면 하류가 홍수 위험이 있더라도 더 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문을 열어 작은 피해를 택하는 것이 유일한 대응법인데, 이런 결단을 내려야 할 차 이사장은 가장 손쉬운 방법인 말러움을 발행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 결국 오늘의 사태에 이르게 된 결정적 패착이었습니다. 차 이사장은 역대 이사장 중 가장 긴 재임 기간을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15, 16대, 18대 3개월, 19대 2년 9개월, 합해 거의 10여 년을 이사장으로 재임, 우리 조합 50년 역사에서 복지의 문제에 가장 큰 책임 있는 분입니다. 리더가 필요한 이유는요, 이미 예견되는 문제에 대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처리해야 하는 것은 제때 자해야 하는 것인데, 결정권자인 차 이사장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이런 사태까지 이런 책임을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차 이사장이 오늘과 같은 사태가 올 것을 예견하지 못했다면 자격이 없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알았는데도 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차 이사장은 조합원이 아무리 반대한다 하더라도 수백 번이라도 끝까지 설득하여 실행하거나, 아니면 이사장 결정으로 총회라도 열어 그때 복지의 문제를 해결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작은 피해로 손절하여 현재와 같은 대형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리더는 위기를 누구보다 먼저 감지하고 욕을 먹더라도 할 때 과감하게 해야 하는 것인데, 하지 않아 대략계산해도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면 7, 8천억이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책임을 크게 져야 하는 게 맞죠. 이런 사람이 또다시 차기 이사장까지 하겠다고 후보로 등록하고 표를 달라고 온갖 모임이나 단체, 모범 등을 찾아다니고 조직을 총동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기가 찹니다. 차순선 후보님,
40년 동안 퇴직금이라고 생각하고 묵묵히 할당금을 낸 회원들의 고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절망이, 그들의 한숨이 원망과 자책이 느끼지 않는단 말입니까? 이런 사람이 또다시 이사장 선거에 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 복지에 대책이 있었다면 재임기간에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공약에 무슨 대책인지 공개하지도 않고 당선 후 바로 총회를 개최 조합원에게 의견을 묻겠다는 속이 뻔히 보이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차순선 후보는 즉시 조합원에게 사죄하고 후보를 사퇴하라. 그리고 조합원 처분을 기다려라. 어찌 사람이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차순선 후보의 공약을 봅시다. 공약 1. 조합원 총회로 상조복지를 해결하고 2. 65세 자격유지 검사를 완료하고 3. 택시요금 및 플랫폼 호출료 등 협의체에서 인상법제화를 하고 4. 택시요금 2년 주기로 인상을 하고 5. 휴일요금 할증제를 시행하고 6. 주간 호출료를 시행하고 7. 차량 대폐차 보조금을 지원받자. 지난 19대 때 공약도 거의 내용이 없었는데 오래된 수건 같은 못한 가능성 낮은 것을 또 올렸네요. 오직 자격유지검사 폐지 공약으로 몰표를 받아 당선되었는데 완료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자격유지검사 폐지는 소송 등 법으로 해야 하는데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황당한 본인의 수검 지시 취소 소송만 하다가 깜냥도 안 되는 소송이라 각하 판결로 피같은 조합비 6,400만 원만 탕진하고 끝난 것을 지금도 받지 않아도 과태료 안 나온다고 받지 말라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나요? 노원 지부에만 5명 각 50만 원씩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조합은 교통법규 위반 딱지 같은 이 사건을 또다시 변호사를 동원 피같은 조합비 탕진하기에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분이 또다시 이사장 후보에 나오는 게 맞나요? 공약을 보십시오. 이렇게 할 일이 하고 싶은 일이 없는 사람이 무슨 후보로 나오는 것입니까? 이사장이 차 후보의 놀이터인가? 당장 사퇴하고 처분을 기다려라. 당장 사퇴하고 처분을 기다려라. 복지에 공약을 낸 후보님들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다시 잠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고 은발의 오줌 누기 거대한 산불에 물컵으로 불을 끄겠다는 것입니까? 이미 기울어진 패선의 성격을 구하기 위해 쪽배 모두 승선하여 같이 죽자는 것입니까? 대부분 후보가 이사장 급여 50% 삭감만 내걸고 부이사장 급여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네요. 부이사장 급여가 너무 많다는 생각은 안 하나 보죠. 게다가 10월까지 미지급 이직 1호금 18개월치 424억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습니다. 어찌할 생각인가요? 나도 모르겠다. 게다가 정관 개정까지 하면서 오랫동안 분리 운영 중인 복지회계 일반 회계를 통합하고 복지회 가입과 탈회가 자유인 규정을 강제로 가입하게 개정한다면 그 파장을 감당할 자신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면 복지회가 안정이 될까요? 이렇게 하여 이득을 보는 사람은 당장 팔을 팔고 떠나는 사람일 뿐이고 남아있는 후배들은 여전히 알지도 못하는 선배들에게 말도 안 되는 25% 가상금 뻥튀기 이직 1호금을 주느라 허리가 힙니다. 내가 나갈 때까지만 문제가 없어라 주문을 냅니다만 이미 부도 상태인데 주문이 먹히겠습니까? 내가 나갈 때까지 후배들의 눈치를 봐야 하고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이 구조를 지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겠지요. 그리고 나는 떠나면 그만인 조직이라 생각할 것이고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복지에 이미 지금도 부도금이 424억이나 쌓였는데 1년 반이 지나면 받을 수가 있을까? 노심초사하다가 병이라도 생기면
당장도 괜찮지 않을 대책인데 억지로 했다 해도 내가 퇴직하고 앞으로 받으려면 얼마나 걸릴까? 받을 수는 있을까? 하는 걱정으로 일을 계속하기도 그만두기도 어려운 암울한 현실입니다. 이 모든 걱정의 가운데 누가 있나요? 오래된 고참 선배들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즉 고참 선배들도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문제 많은 대책을 내놓습니까? 문제 많은 복지회가 싫어 큰 손해까지 무릅쓰고 탈의한 조합원을 배신자로 몰고 재가입시키거나 강제하려는 것이 정상입니까? 그들은 복지의 문제를 먼저 알고 나온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가입하겠습니까? 현재 미가입자가 8,500여 명. 강제한다면 최후에는 조합 탈퇴할지언정 재가입은 절대 안 할 것입니다. 조합이 쪼개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2조합의 시작이 될 수도 있는 위험한 시도입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대책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전혀 접근하지 않고 해결이 가능하겠습니까? 다시 대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저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대책을 내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고민한 대책을 누군가가 들고 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아무도 없네요. 오늘은 이만 마치고 곧바로 대책을 올리겠습니다. 마치면서 지난 19대 조합, 문제가 끊이지 않았던 조합에서 지부장으로 대의원으로 조합원의 대표로 조합원에게 빛과 소금이었던 한솔의 18회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큰 박수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부장 3분, 강남 지부장 천영 20대 대의원 출마했죠. 강동 지부장 이성 20대 대의원 출마했습니다. 동부 지부장 박종 20대 대의원 출마했습니다. 대의원 18분입니다. 강남지부 김국 대의원님 지부장에 출마했고요. 강남지부 천준 대의원님 지부장에 출마했습니다. 강동지부 김종 대의원님 대의원에 출마했고요. 강동지부 이원 대의원님 대의원에 출마했습니다. 강북지부 차성민 대의원님, 강서지부 이종 대의원님 대의원에 출마하셨고요. 노원지부 박인 대의원님 대의원에 출마하셨고, 동부지부 안영 대의원님 대의원에 출마하셨고, 동부지부 김석 대의원님 대의원에 출마하셨습니다. 동부지부장 이장 대의원님 지부장에 출마하셨습니다. 서대문지부 강성 대의원님, 서대문지부 양영 대의원님, 성북지부 김정 대의원님 대의원에 출마하셨고, 송파지부 황대 대의원님 대의원에 출마, 양천지부 김성 대의원님 대의원 출마, 은평지부 신현 대의원님 지부장 출마, 중랑지부 이선 대의원님 지부장 출마, 중앙지부 김광 대의원님 지부장에 출마하셨습니다. 특히 19대 도봉지부에서 뜨겁게 활동하시다가 동부지부로 이사하신 안영 대의원님 수고하셨고, 20대에서도 많은 활약을 기대합니다. 19대 초기에 바른조합을 위해 같이 가다가 중간에 떠난 분들도 20대에는 조합원을 위한 길에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최종 화면에서 최신 영상도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보다 빠른 소식을 남보다 먼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